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4.10 총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지역구 후보자 접수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후보자 면접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 시간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공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엿새간 총선 후보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현역 의원 모두 총선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접수 첫날인 29일 가장 먼저 총선 낭구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힘 있는 여당을 주도하면서 울산 발전과 나라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지면서 전현직 시장과 의원 간 재대결로 주목을 끌고 있는 박맹우 전 시장도 31일 낭구을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도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그야말로 마지막 공직입니다. 나라와 울산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온몸으로 헌신하면 물론이고 또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도 다 하겠습니다. 남구갑 이채기 의원도 31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중구의 박승민 의원,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은 1일, 그리고 동구의 권명호 의원은 2일 지역구 후보자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위는 교체지수 하위 10% 이하인 7명을 컷오프하고 30% 이하인 18명은 20%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컷오프 대상을 제외하고 설 연휴가 끝난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해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역 의원이 아닌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11명. 이들도 대부분 1일과 2일 공천 후보자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 중앙당 후보자 공직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은 북구의 이상원 현 의원을 비롯해 모두 13명. 이들 가운데 울산 동구, 남구, 을, 북구 출마자에 대한 면접이 31일 실시됐습니다. 나머지 중구와 남구갑, 울주군 출마자에 대한 면접은 오는 2월 5일 있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상은 현 의원이 본선 직행 여부와 중앙당 인재영입 인사인 전은수 변호사의 남구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남구갑과 남구을 출마자들 간 공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봉합 여부도 주목됩니다. 여야 총선 본선 주자를 가리기 위한 공천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방구천의 암각화를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오는 3월부터 2025년까지 전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즉 이코모스를 통해서 방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방구천의 암각화가 평가 과정을 거쳐 등재 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오는 2025년 예정된 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어제 진보당 윤종호 북구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중구 예비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종호 예비후보는 울산은 첨단 미래제조 산업중심 도시로의 비전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산업특별자치시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울산 산업특별자치시 설치와 첨단 미래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윤 예비후보는 자신의 네 번째 정책 공약으로
중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중구를 체류형 문화복합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캠코브러리 지원 사업에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아동센터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지역 아동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주는 이 사업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 복지관 3층에 도서관을 설치해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5년간 도서 구입과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의 방과 후 독서와 학습 환경 개선 활동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한편 캠코브러리는 지난 2015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38곳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SD현대 울산 지역 임직원들이 19년째 단체 헌혈을 이어가며 생명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D현대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지난 29일부터 5일간 SD현대 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 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 중인 이번 단체 헌혈에는 SD현대중공업과 SD현대건설기계 등 SD현대 울산 지역 임직원 400여 명이 사전 신청을 통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SD현대는 지난 2006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식을 맺은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단체 헌혈을 진행해 왔으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 2021년부터는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12,840명에 달합니다.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이 어제 울산 컴플렉스 하모니홀에서 열렸습니다. 전달식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김준휘 울산 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SK 상주 협력사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총 38억 원으로 이 중 34억 원은 1% 행복 나눔 기금으로 설 명절을 맞아 74개 상주 협력사의 5,800여 명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며 나머지 4억 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복지 프로그램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다에도 사막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실제로 바다에 모래 언덕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니 이 사막이란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런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고자 울산시가 어제 현대자동차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 바위 위엔 해조류가 있어야 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 생태계가 변하면서 일명 바다 사막화 현상이 생긴 건데 전국에서 동해가 가장 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울산시가 31일 현대자동차,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약을 맺고 동구 주전과 북구 당사, 우가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의 포자를 방출하거나 해조류를 이식하는 방법 등이 쓰이는데 바다숲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바다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갯녹음 현상 해소,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인공호초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 협력으로 동해 바다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2027년까지 사업비의 50%인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바다숲 사업 참여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축구장 5,000개 정도의 면적이 바다 사막화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바다숲은 245개소, 바다숲은 올해 전국 18개소에서도 문을 열 예정이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면적을 2030년엔 현재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의 맞춤형 청년 상담소 고민 전방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고민 전방은 마음 건강, 일자리, 주거, 금융, 청년 정책 등 이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종합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 울산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으로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 청년 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상담소 고민 전방은 현재까지 총 18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월 중 재정비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264곳으로 1월과 2월 2개월분 난방비로 월 30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모두 1억 7천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시설은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201곳과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 생활시설 63곳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설 연휴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번 비상 방역체계 운영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전후해 유관시설 신고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서 감염병 집단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구군보건소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평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 공휴일, 연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유관시설의 신고 연락 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남구 신정시장에서 설 명절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울산 소방본부와 남부소방서, 남구청, 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내 황색 실선 밖 불법 좌판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비롯해서 화기 취급시설 안전실태 점검과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최근 전통시장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은 점포 내 화재 예방과 소방 출동 길 확보 등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을 추진한 계류형 비행선의 제작을 완료하고 어제 모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계류형 비행선은 헬륨 풍선과 연을 결합한 비행선으로 연줄을 통해 전원을 상시 공급할 수 있어 산불과 대형 화재, 인명수색 등 장시간 항공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저고도에서 영상 촬영이 가능해 특수 화재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현장에 투입해 소방 대응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늘고 있어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울산도 역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가운데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수는 지난 12월 최저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양성자 비율은 2주 연속 3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1월 현재 매주 100명이 넘는 양성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변이 JN1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가족 모임, 집단활동 등으로 감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시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질병청은 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 기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예방에 대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어제 공단 사무실에서 노사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는 공단과 세계 노조집행부가 함께한 가운데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한 사업장, 지속 가능한 ESG 경영, 공직자로서의 청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공단 노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5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금품을 마련해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기여자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정재원 과장이 특허 등록으로 받은 포상금 125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기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상업계고 졸업자 중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수습 직원으로 선발합니다. 학교장은 교육행정직렬 관련 전문 교과를 이수한 성적 우수자를 인재로 추천할 수 있고, 교육청은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필기 시험을 치른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수습 직원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수습 직원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갖고 평가와 심사를 거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백학급 규모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북구 울산 안전체험관과 키즈 오토파크에서 재난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안전체험마을을 시범 운영합니다. 또 올해 울산 안전체험관 체험학교 191곳에 차량을 지원하고 방사능 교육용 가상현실기기 120대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자동차세 사무 처리비 인상으로 매년 12억 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와 배분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행자부로부터 사무 처리비를 받아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돼 왔던 사무 처리비가 이달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사무 처리비가 7억 원 수준에서 19억 원 정도로 증액돼 매년 12억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